walked into the park with my headphones hanging low. Same song, same city, but a different kind of glow. Green chairs on the pavement, blue sky over glass. I took one deep breath and let.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른 아침인데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잡브릿지 1경험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협동조합 소일의 강아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웃으면서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먼저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닉네임을 회사명 그리고 이름으로 바꿔주시면은 저희가 어떤 분이 오셨는지 또 아직 안 오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변경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저희 1경험 사업에 앞서서 참여해주시는 기업분들에게 준비 중 청년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진행하게 될 매칭데이에서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면접을 봐야 할지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 강의에 앞서서 간단하게 이 잡브릿지 1경험 과정에 대해서 소개드리고 강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잘 보이시는 걸로 생각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잡브릿지 1경험 과정은 전략사업별 지역생태계 활성화 사업의 2단계 과제입니다. 해당 과제는 앞서 1단계에서 마음과 일상을 회복한 청년들이 1경험 현장에서 실제로 직무 훈련을 받아보고 안전하게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 대상을 보시면은 준비 중 청년 40명이 사회현대경제기업 20개 정도의 기업에 배정이 되어서 직접 현장을 체험해보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요. 운영 기간은 7월 9일부터 28일, 한 3주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운영 내용은 총 50시간 직무훈련과 멘토링이 진행되는데요. 저희가 여기에서 저희 이제 사업안의 특징이 유연근무형 1경험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과 청년의 필요에 따라서 이 1경험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점, 그리고 협의를 통해서 이 1경험 시간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전에 신청서를 받을 때 이제 기업분들이 이 유연근무형 1경험을 좀 잘 확인을 못 하셔서 매일 한 8시간씩 또는 5시간씩 출근하시는 걸로 생각하신 기업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유연근무형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하루에 4시간 이상 또 9시부터 6시까지 평일에 기업과 청년이 협의하에 일정을 정하게 된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운영 방식과 지원 내용을 보시면은 참여 청년을 현재 모집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 이제 매칭데이를 통해서 간단하게 기업도 소개하고 청년도 어떤 청년들이 있는지 서로를 확인한 후에 최종 매칭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경험이 최종적으로 종료된 다음에는 우수기업, 그러니까 기업과 또 청년의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인턴십으로 연계되는 것까지 저희가 후속 연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참고 사항을 보시면은 해당 청년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직무훈련 수련생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훈련 협약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직무훈련을 요청하시거나 또는 이제 소통을 하실 때 이 점을 참고하셔서 직무훈련 수련생으로서 이 청년들을 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1경험 운영 방안입니다. 좀 중요한 것들을 저희가 추려서 왔는데요. 앞서 얘기했던 것들에 어떻게 보면 반복일 텐데 중요한 부분이라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총 50시간이 유연근무형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청년들은 직무훈련 수련생이라는 점, 그리고 저희가 신청서 상에는 기업에서 야간이나 주말 근무를 또 1경험 가능 시간으로 작성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런 것들이 좀 청년에게 힘들거나 또 근로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근무 가능 시간은 평일 9시부터 6시까지 저희가 제한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총 50시간을 유연근무 형태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출근 시에
저희가 최소 시간을 4시간으로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기업에서도 너무 청년들이 잠깐 왔다가 가거나 너무 유동적이면은 좀 관리하시기가 어려울 수 있어서 저희가 출근 시 최소 근무 시간 4시간으로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또 5번째 운영 원칙을 보시면은 근로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이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청년이 유연하게 조율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근로시간이 4시간인데 오전에 근무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9시부터 1시까지 근무를 하고 청년은 퇴근하여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소통 경로입니다. 기본적으로 업무에 대해서는 기업과 청년이 바로바로 소통하시겠지만 갈등이 생겼을 때라든지 또는 사업적인 문제나 또 이슈가 발생했을 때는 기업에서는 운영기관을 통해서 청년으로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또 청년 또한 기업에 바로 얘기하기보다는 운영기관을 통해서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청년분들이 바로바로 이제 기업과 소통하는 것이 편하시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문제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저희 운영기관이 중간에서 같이 소통을 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다음 주에 중요한 일정이죠. 매칭데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매칭데이는 다들 많이들 경험해 보셨던 취업 박람회 형식의 면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 청년이 사전에 이제 희망 기업을 선정을 하였는데요. 그 희망 기업과 그리고 저희 운영기관이 추천하는 한 개 기업에 총 4곳의 면접을 보고 최종적으로 1, 2순위를 선정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 박람회처럼 저희가 이제 공간을 배치를 할 예정이고요. 25분씩 4회의 그룹 면접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들 심사가 종료되면은 이제 이 매칭데이 때 어떤 기업들을 면접을 볼지에 대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청년들에게 안내를 할 예정이고요. 이 매칭데이 날 기업과 청년들이 만나서 서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또 수요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청년의 우선순위 그리고 기업의 우선순위를 저희가 둘 다 받을 거고요. 이 수요를 적절하게 매칭을 해서 최종 매칭 후에 7월 9일에 1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7월 3일 이 매칭데이 때 꼭 이제 기업에서 한두 분 정도 오셔서 청년들을 직접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일정과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저희가 공고문에도 나와 있지만 또 중요한 일정 7월 3일 매칭데이와 7월 9일부터 28일에 1경험 운영 기간을 한 번 더 안내드리고요. 창녀기업의 주요 역할 또한 공고문에 나와 있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50시간이 생각보다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수행 가능한 그리고 뭔가를 배울 수 있는 직무 훈련 과정을 제안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기업 내 현장 멘토분들을 지정을 해주셨는데 이 멘토분들이 청년들을 조금 관리하고 또 직무 훈련 과정에서 또 적절한 그런 청년들에게 맞는 직무 훈련 과정을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3번 매칭데이 면접에 참여하고 청년 친화적 소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주일에 멘토링 보고서를 청년들이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때 어떤 내용들을 작성해야 할지 청년들이 좀 어려워한다면 기업에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 50시간의 기간 동안 저희가 현장 점검 모니터링을 하게 될 텐데요. 이때 기업에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요. 6번은 지금도 기업에서 잘 하고 계시지만 기본적인 이제 저희 1경험 또 복무에 대한 준수사항을 이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사전 교육부터 그리고 매칭데이까지 기업과 청년이 서로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 1경험 사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일반 기업이 아니라 사회형태 경제 기업이 참여한다라는 점인데요. 준비 중 청년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사회현대 경제 조직에서 안전하게 또 조금은 수평적으로 이 1경험을 또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업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강의입니다. 준비 중 청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기업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까지 이 청년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하신 기업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계시는 강사님을 모셔서 준비 중 청년에 대해서 좀 더 들어보려고 합니다. 수성구 청년센터의 허영범 책임 매니저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화면상으로라도 이렇게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아까 소개받은 수성구 청년센터 책임 매니저 허영범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기업 담당자님들한테 저 준비 중 청년에 대한 이해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수성구 청년센터가 청년도전 지원 사업도 하고, 또 청년 성장 카페라는 사업도 하고, 또 제가 이외에 다르게 또 도움을 드리는 고리분들 청년들, 그러니까 청년들을 활동하는 것들도 함께 하고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청년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어, 이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오늘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준비 중 청년의 이해와 직장 적응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요즘에 준비 중 청년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으실 것 같고 또 심청년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이미 뭐 준비 중 청년이나 고리분들 청년들과 함께 일을 해본 경험들이 있으실 담당자분들 몇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최근에는 요런 준비 중 청년들이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준비 중 청년들 때문에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청년 정책에 있어서도 요 준비 중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의 예산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청년도전 지원,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청년도전 지원 사업이나 또 청년 성장 카페나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하는 사업들이 조금 많이 생겼는데, 어, 이런 청년들의 좀 성향과 취향을 좀 파악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뭐 예로 들어서 뭐 입사는 했지만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청년들도 있고 또 업무 능력은 있는데 또 피드백을 받기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출근을 성실히 하지만 또 대화가 없는 청년도 있었고 또 갑자기 출근을 안 하는 청년들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청년들이 어, 있었는데 요즘에서 저도 처음에는 이런 청년들을 보면서 저도 물론 청년이지만 너무 책임감이 없는 게 아닌가 또 책임감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또 겪어보면 오히려 청년들이 일을 하기 싫은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기 두려워하는 청년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았습니다. 약간 조금의 압박감이나 좀 상실감을 얻으면 바로 포기해버릴 성향이 조금 많았던 것 같고, 특히 준비 중 청년 같은 경우에는 뭐 연달아서 이렇게 취업에 실패하다 보니까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힘들어하시는 청년들도 좀 많기 때문에 그런 청년들의 유형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오늘 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저 오늘 강의 목표는 고리붙는 청년이나 니트 청년, 또 준비 중 청년들이 개념적으로 어떤지, 또 이 청년들의 특성과 어려움은 어디에 있는지, 또 기업 현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적응을 쉽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네 가지 개념을 좀 정확히 이해하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보다 이 개념들이 조금 많이 혼용돼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특히 고립 청년이랑 은둔 청년은 좀 많이 다른데 요즘에 고립 은둔 청년이라고 줄여서 말하다 보니까 또 그 개념도 약간 헷갈려 하시는 것 같고 또 니트 청년이랑 준비 중 청년도 같은 의미가 아닌데 또 혼용해서 쓰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이 차이를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청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기업에서는 행동만 보시게 될 텐데 이제 청년들이 하시는 뭐 말과 행동들만 보시게 될 텐데 어, 그 중에 특히 뭐 좀 많이 청년들이 하는 게 또 말을 안 한다든지 또 보고를 안 한다든지 뭐 질문을 안 하고 뭐 자기 스스로 이렇게 뭔가를 해와서 가지고 온다든지 뭐 이런 행동 뒤에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유를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를 좀 한 번 더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고 마지막으로는 기업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응을 도울 수 있을지를
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강의의 좀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저도 이런 고리분든 청년들도 준비 중 청년들에 대한 강의를 들으러 갔다 오고, 또 서울에 뭐 경기도에 또 이렇게 유명하신 회사들이 몇 개 있는데, 그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은 지금 선제적으로 이 청년들도 이렇게 도움을 드리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지금에 드리는 돈의 한 1000배 정도의 사회적 이슈가 발생을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드리는 것보다 1000배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청년들을 케어해야 되는데, 그래서 선제적으로 지금 계신 여기 기업의 담당자님들께서 좀 선제적으로 이 청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부분이 조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그 본격적으로 왜 이런 청년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많은 또 질문들을 조금 하시더라고요. 특히 주변에 고립 있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냐, 또 아니면 뭐 준비 중 청년들이 그렇게 많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최근에 훨씬 더 많이 늘었습니다. 요즘에 그 국무조직실에 실태 조사를 했을 때 고립 청년들이 54만 명, 은둔 청년이 한 24만 명 정도로 조사됐는데 저는 이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이런 청년들이 어느 조직에서든 또 어디에서든 만날 수 있는 청년이 되어버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매우 이게 특수한 사례였는데 지금은 뭐 사회적 기업이나 여기 계시는 분 사회적 기업이나 또 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이나 공공기관에도 이런 청년들이 상당히 많고 특히 저희 청년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청년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또 저희 청년도전 지원사업이나 성장카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청년들이 너무 많아서 수요가 초과해서 더 이상 못 받는 지경에 이르게 됐는데 왜 이렇게 사회가 빠르게 변화했는지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취업에 실패하고, 또 그런 실패를 경험하는 횟수가 조금 더 많아지면서, 뭐 SNS로 상대방, 서로를 비교하기도 하고 이래서 좀 청년들이 이런 과정에 좀 실패의 과정을 반복하게 되고, 또 그렇게 두세 번씩 반복하다 보면 자신감도 잃고, 그래서 사람들 만나기 싫어지고, 또 밖으로 나가기 싫고, 결국 사회로 이제 거리를 두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특히, 네, 특히 고립 청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거의 인적 네트워크가 없는 청년들입니다. 인적 네트워크가 없는 청년들이고 거의 방 안에서만 지내는 청년들이고 은둔 청년들은 외출은 간혹까지 하지만 뭐 방이 엉망이라든지 아니면 또 사람을 만나기 꺼려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청년들이 좀 이렇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나오시는 청년들이 이런 부류의 청년들은 아니겠지만 지금의 부류의 청년들이 조금 더 심화되면 이렇게 고립 있는 청년으로 진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지금 이제부터 말씀드릴 좀 준비 중 청년들은 해마다 증가합니다. 네. 고립 있는 청년보다 더 빠르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뭐, 한간에는 코로나를 거치면서 조금 더, 준비 중 청년이 늘어났다라고 말씀들을 또 하시지만, 그 전부터 이미 쫙 차츰차츰, 뭐, 준비 중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지금은 거의 한 일자리가 없는 청년이 109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을 만나보면 실제로 엄청 구직에 대한 의욕이 엄청납니다. 구직에 대한 의욕도 엄청나고, 저희가 하는 뭐,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또 뭐, 자기소개서, 뭐, 취업 컨설팅 같은 것들 사업을 진행을 하면 엄청 활발하게 참여하시고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조금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취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뭐 그래서 요즘 청년들은 뭐 자격증이나 대외 활동이나 인턴이나 봉사 활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엄청 준비하다 하고 나서도 이제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또 그런 경험을 반복하면 이제 취업을 포기해버리는 청년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이번 이런 사업들이 이제 청년들이 뭐 담당자님이 느끼시기에 너무 오주가 짧은 거 아닌가. 그래서 일 경험을 하루에 4시간 하면 무슨 일을 배울 수 있겠는가라고는 말씀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이런 청년들이 그렇게 4시간 일을 경험하고 또 출근을 한다라는 만족감이 또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얻으면서 또 다음에 또 한 번 더 힘을 내서 다음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청년들이 고리분둔을 하는 이유, 특히 준비 중 청년으로 진화해서 준비 중 청년 진화해서 고리분둔으로 가는 이유의 1순위가 취업입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취업이 안 돼서 거의 그 자존감을 잃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다음으로는 대인관계, 가족관계, 건강 이런 순인데
청년들이 저희 수성구 청년센터에 방문하시는 청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들이 일자리가 가장 많습니다. 일자리 가장 많고, 또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지, 또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 매번 취업에 실패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들, 뭐, 그 청년들의 문제는 아니죠. 청년들의 문제는 아닌데, 이렇게 고용시장이 변화하면서 그런 청년들이 조금 더 설 자리를 잃어가면서 이제 청년들이 자신감을 잃는 게 가장 악순환이 되는 이유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청년들한테 좀 자신감을 심어줘야 된다는 말씀을 담당자님들한테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조금 실수하더라도, 또 청년들이 조금 못하더라도, 질책이나 피드백을 주는 게 아니라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는데 요 부분을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 요 부분은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이 청년들에게는 오히려 조금 더 힘이 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 오시는 청년들이 얼마만큼의 수준의 또 그 단계의 청년들인지는 아직 감이 오질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런 정도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청년들을 대해야지만 이 청년들이 도망가지 않고 이 5주간의 활동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준비 중 청년들의 거의 80% 이상은 현재 상태를 벗어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회사 일도 하고 싶고 대외 관계도 만들고 싶고 인간관계도 다시 원상복구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거의 취업이 되지 않아서 또는 도움이 없어서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하는 말이 뭐 오시면 저희가 이제 상담 사업도 진행하는데 제가 초기 상담을 들어가거든요. 그럼 맨날 하시는 말씀이 자신감이 떨어진다. 그 똑같은 말씀 드리지만 자신감이 떨어진다 라면서 거의 1시간 동안 우시는 청년들을 봤거든요. 그만큼 자존감이 훨씬 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일반 청년들도. 그래서 요즘 대부분 뭐 청년들이 뭐 하고 있냐, 어떤 거 준비하냐라고 하면 공무원, 공기업이라고 준비하는 게 물론 실제로 공기업이나 공무원을 준비하실 수도 있겠지만 거의 면피용으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공기업 준비하고 있어요. NCS 공부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게 자기가 뭔가는 해야 되겠지만 그게 일반 사기업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다른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건 뭐 다른 준비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뭐 공기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건 뭐 사회적으로 볼 때는 뭐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로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런 말씀으로 면피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청년들에게 뭐 이렇게 도움을 드릴 때는 다양한 기업들 또 어떻게 하면 취업할 수 있을지에 대한 면담들이나 방향들을 많이 컨설팅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도 그 정부에서도 이런 관련된 지금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와 비슷하게 청년 도전 지원 사업 같은 사업들을 합니다. 특히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청년들에게 구직 의욕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청년들에게 구직 의욕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한 달에 거의 한 4주에 뭐 몇 시간, 한 뒤에 보시겠지만, 뭐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주에 40시간 120시간, 200시간 나눠서 수당을 드립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그래서 총 6개월간 350만 원씩을 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뭐, 특히 이 청년들이 이제 밖으로 나와서 진행을 하시는 걸 보면,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렇게 고립운동 청년들은 사실상 잘 많지 않습니다. 그냥 구직을 하고 있다가 중간에 쉬는 동안에 또 아르바이트를 할 수는 없어서, 이렇게 청년도전 지원 사업을 이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이걸 하게 되면 또 다양하게 청년들에게 구직 관련 뭐 자기소개서 첨삭이나 아니면 또 그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사업들을 조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청년도전 지원 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성장 카페인데 성장 카페도 저희는 돈 안 주는 청도지라고 말하는데 요것들은 그 청년도전 지원 사업 가기 직전에 청년들을 조금 더 발굴해서 청년들에게 일경험을 시켜주는, 일경험보다는 약간 채용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이 조금 인기가 좋습니다. 인기가 좋고, 정부 방향성도 빨리 고립되기 전에 이 청년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야 된다라는 것들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밖에도 뭐 정부 정책으로 일경험 사업들이 많습니다. 뭐 미래내 일경험이라든지 청년 또래 지원단이라든지 각 지자체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요 사업들이 핵심은 하나입니다. 취업이 끝이 아니라 사회복귀의 시작이다. 단순히 사람을 채용하는 게 아니라 그 조직에서 이 청년들을 어떻게 잘 꾸려서 다음 사회로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느냐가 이 사업의 조금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 청년들의 공통점은 자신감 저하, 또 실패 경험의 누적, 또 대인관계 부담, 또 낮아진 자기 효능감으로써 활동이 조금 저하됐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여기에 사회협동조합, 이게 협동조합에 참여하시는 청년들이 어떤 청년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청년들의 대부분은 좀 자신감이 저하되어 있거나 좀 실패 경험이 누적되어 있는 청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례를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뭐 상담한 사례도 있고 아니면 저희 고용센터에서 같이 진행하는 사업의 사례도 있어서 그 사례들을 한 네 가지 정도를 가지고 와봤는데 어, 이 사례 첫 번째 같은 청년은 수도권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또 2년 동안 중소기업에 근무한 그 중소기업에 근무한 적도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특히 어학 점수 좋고 자격증도 다 있고 또 인턴 경험도 있는 청년이었는데 이분이 서류 전형에 좀 탈락을 많이 하시고 이 중소기업을 하고 난 다음에 한번 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중소기업이나 두 번째 중견기업에 탈락한 경험이 있어서 그렇게 중소중견기업에 서류랑 면접을 한 10번 정도를 떨어지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장에 혼자 사시는 청년이어서 경제적 부담으로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낮에는 자기가 또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자격증 공부도 병행하고 이렇게 진행하시던 청년이었는데 결국에는 이분이 서울에 사셨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고향으로 내려와서 부모님 집에서 너무 누적된 실패로 결국엔 고향에 내려와서 은둔 생활을 조금 하셨습니다. 한 2년 정도. 그래서 부모님께서 저희한테 전화가 오셔서 이 제 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없겠냐라고 해서 이 청년들은 처음에는 이 청년이 그 저희 센터로 방문을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방문 드릴 수는 없으니까 한 번 더 부모님께 설득하셔서 조금 나오게 해주셔라 라고 해서 결국에는 이 청년이 이제 센터로 나와서 저희랑 한 3시간 정도 면담을 하고 또 고용센터에 가셔서 또 면담을 하시고 해가지고 지금은 어, 직장을 다니시고 계시는데, 그래도 조금 말수가 많이 적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셔서. 그래서 이런 청년들도 계시고, 잠시만요. 네. 두 번째 청년은, 이 청년은 아르바이트를 되게 많이 하셨던 청년이에요. 이분도 똑같이 부모님이 안 계셔서 아르바이트도 엄청 많이 하시고, 또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좀 취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의지가 강하신 청년이었는데, 그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바로 취업을 준비하셨고 또 그 취업에서 또 한 세네 번 떨어지셔서 마지막으로 중견기업의 총무팀인가에 붙으셨는데 거기에서는 엄청나게 업무가 많으셨대요. 엄청나게 업무가 많고 또 너무 힘들어하셔서 또 번아웃이 오셔가지고 한 1년 정도를 쉬시다가 저희 센터에 오셔서 또 마음 건강 정신 상담을 받고 다시 재취업한 사례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청년들은 지금 여러분 그 지금 담당자님들이 보시는 경우와는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런 청년들 그러니까 많이 실패한 청년들이 회사에 들어가서 대부분 겪는 일들이 이런 경우다라고 제가 사례를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청년들은 의지가 없다거나 일하기가 싫다거나 또 책임감이 없다거나 라고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냥 다시 시작하기가 조금 무서운 청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지금 이제 참여하는 청년들도 본인의 의지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부모님들이 이제 밖으로 조금 나가봐라, 조금 일을 해봐라, 라고 하셔서 나오시는 청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대부분이실 수도 있고, 또, 물론 의욕을 가질 수 있는 청년들도 계실 텐데, 결국은 이 청년들이 결국 다시 시작하는 게 두렵고, 실패가 무섭고, 내가 여기서 잘 못하면 더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많이들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사회에 좀 적응하기 위해서는 적응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보시기에는 좀 의지가 없어 보이고 또 일하기가 싫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책임감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적응만 하면 일반 청년들과 똑같이 활동할 수 있는 청년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좀 볼 수 있는 사례들을 바탕으로 제가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청년들은 저희가 직접 상담한 청년도 있고 보통 청년도전 지원 사업 사례를 조금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사례 같은 청년 경우에는 고향에서 대구로 내려와서 한 2년 정도 고리분들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부모님이 전화를 주셔서 청년도전 지원 사업을 진행을 했고, 약간의 활동들을 하시다가 지금 이렇게 이 사업처럼 뭐 미래낼 일경험으로 공공근로로 하시고 인턴십도 하셔서 저희 대구에 있는 청년 공간에서 입사를 하셨습니다. 아, 대구는 아니고 경북에 있는 청년 공간에 입사를 하셔서 이분들은 출근을 좀 성실히 하고 또 별로 문제도 없고 한데 오래 고립으로 인해서 사람과 대화를 조금 무서워하십니다. 네. 그래서 약간 담당자가, 그러니까 내 사수가 말을 걸어도 약간 움찔움찔 하시고, 또 이렇게 업무 피드백을 드려도, 이걸 뭐 갖다 붙다 말도 없으시고, 그냥 대답만, 고개만 까딱거리시고, 그래서 이분은 뭐 단순하게 뭐 출근할 때 인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업무적으로 뭐 업무 지시를 하셨을 때 네, 이 정도만 하시는데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거의 8시간 동안. 네. 그래서 그냥 자리에 말 없이 그냥 자기가 시킨 일만 조금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 담당자분께서 엄청 힘들어 하셨습니다. 뭐 대꾸도 안 하시고, 인사만 하다 보고, 밥 먹을 때도 혼자 또 도시락 싸서 혼자 조용히 드시고 이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수분이 엄청 조금 힘들어 하셨는데, 나중에는 뭐 점점점 조금씩 말을 거셔서 지금은 조금 말을 하신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이런 청년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좀 가장 많이 겪는 분들이 이제 대답을 잘 안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분들한테는 그냥 말을 붙이기보다는 그냥 놔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계속 말을 붙이면 조금 더 힘들어 하시고, 나중에는 조금 더 힘들어 하시고, 회사 나오지 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부류가 이런 부류이기 때문에, 그냥 말을 붙이기보다는 그냥 업무 지시를 좀 명확히 해주시고, 또 보통은 메신저로 말씀을 하시면 또 대답을 또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메신저 텍스트로 하시던지, 아니면 또 업무 지시 명확하게 해주시고, 또 한 분 좀 지정해서 여러 사람이 둘러와서 이 사람한테 뭐 어디 사니, 뭐 부모님은 뭐 하시니 이런 거 물으시기보다는 그냥 한 분이 조금씩 말을 거셔서 이제 마음의 문을 열어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저희 센터에도 이렇게 고리분들 청년들이 한 번씩 일을 하러 오는데, 어, 제가 담임 전담 멘토여서 이분들한테 진짜 조금씩 하루에 한 세 마디씩 진행해서 한 뭐 3개월 뒤에 겨우 뭐 그냥 간단한 뭐 스몰 토크 같은 하는 정도로 발전한 경우가 있는데, 이만큼 그 청년들이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두려워하시는 청년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명확한 업무 지시를 주시고 또 일을 잘 했을 때는 좀 칭찬도 해주시고 텍스트 업무 지시를 해주시면 훨씬 더 청년들이 조금 안정감을 느낍니다. 아, 회사에 와서도 내가 하는 일에 조금 자신감도 가지고 또 업무 지시를 받을 때도 명확하게 내가 이걸 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 청년들이 좀 자신감을 갖거든요. 네, 그런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사례는 이 청년도 마찬가지인데, 이 청년은 똑같이 고리분둔 청년이었습니다. 고리분둔 청년이었고, 또 부모님이 하도 바깥으로 나가라, 계속 나가라 해서 지금 여기 계신 분과 똑같이 사회적 기업에 취직을 했는데, 이분도 대전에 있는 사회적 기업에 취직을 했는데, 조금 자신한테 이목이 집중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네, 자신한테 별로 이렇게 관심을 받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시고, 특히 청년도전 지원 사업 하실 때 뭐 발표를 하거나 또 발표를 시키거나 청년들과 이렇게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하실 때 그런 것들을 극도로 예민하게 싫어하셨고, 모셔서도 또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네. 이래서 좀 그렇게 예민하신 분이었는데, 사회적 기업에 취직하셔도 뭐, 업무 피드백이 조금 좀 거치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네. 그래서 그런 업무 피드백이 또 힘들어 하셨고,
그렇게 뭐, 이렇게 왜 이걸 못하냐, 이것밖에 못하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질책을 많이 들으셔서 그 힘들어 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청년도전 지원사 모셔도 계속 그런 거에 위축이 되셨던 분인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분들이 오시게 되면, 진짜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네, 알겠습니다. 뭐 하고, 또 조용히 밥 식사하러 가시고, 그리고 또 집에 갈 때도 또 시간을 맞춰서 그냥 조용히 가시고, 뭐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이런 분들도 좀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은 그냥 위축돼 있는 거고,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라서, 이분들한테는 조금 칭찬을 조금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뭔가 결과물이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뭐 시켰던 결과물이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아, 잘했다. 요런 거, 뭐 작은 포인트라도 뭐 이렇게 그 찝으셔가지고, 아, 요런 포인트는 너무 잘한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칭찬과 자존감을 좀 향상시키는 말씀을 조금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게 또 하다 보면, 물론 이제 담당자님 보시기에는 당연히 업무 결과도 미숙하고, 또 많이 부족해 보이시겠지만 또 이런 분들이 사회에 나가게 되면 좀 자존감도 회복하고 또 원활하게 사회생활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런 역할을 해주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똑같이 그 대구에서 또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대답은 되게 잘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대답도 잘하고 또 출근도 잘하시고 하시는데 그 피드백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많이 계셨던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내가 이렇게 가져가면 뭐 괜찮을까? 좋아하실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엄청나게 압박감이 많으신 분이어서 일을 다 해도 보고를 안 하셨던 분이셨어요. 네. 그래서 뭐 이게 괜찮나요? 저게 괜찮나요? 해서 뭐 당연히 직장 상사분에게 뭐 피드백도 받고 체크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이게 너무 싫어하셔서 그냥 일을 다 해도 가만히 계시고 업무를 자꾸 회피하시고 전화도 별로 안 받으시려고 하시고 그러니까 전화가 오면 그것도 무서우셔서 그런 것도 안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이셨는데 결국 이분도 마찬가지로 그 이분 담당자랑 제가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좀 그래서 이분을 더 이상 함께 하지 못하겠다라는 분이 대부분이셨어요. 왜냐하면 일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소통의 부재가 조금 안 돼서 뭐 일을 못해서 저한테 보고를 안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분을 또 상담을 통해서 왜 그렇게 했냐라고 물으니까 그 피드백을 받는 게 너무 무서우시대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 일을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또 부족했다고 말하는 것 같고, 뭐 이래서 그게 조금 무섭다고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담당 멘토분, 그 담당 사수분에게, 먼저 상시로 먼저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중간중간 뭐 3시간이든 4시간이든 뭐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중간중간 과정을 함께 하면 이 친구도 내가 전적으로 이걸 했다라는 것보다, 내가 직장 상사랑 이걸 같이 했다라는 안정감이 조금 드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면 이 청년들도 한두 번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결국엔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그 담당자님께서 뭐 이렇게 그분한테는 보통 그 카드 뉴스 만들거나 아니면 뭐 포스터 만들거나 그런 걸 많이 시키셨대요. 근데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직접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청년들이 나중에는 뭐 직접 완성본을 가지고 와서 또 피드백을 받는 게 별로 무서워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조금 그 담당자님들께서 피드백도 해주시고 또 이야기도 해주시고 이 청년들한테 안정감을 주실 수 있으면 그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희도 이제 그런 청년들이 한 분, 저희 청년센터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셔서 저는 아예 그냥 같이 합니다. 네트워크 들고 같이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거다, 저렇게 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 그걸 되게 무서워하시더라고요. 그 뭐지? 내가 만들어간 게 잘못, 어, 내 마음에 안 들까 봐, 그러니까 담당 사수 마음에 안 들까 봐를 제일 무서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실제로 같이 보고 하면 같이 한 결과물이니까 그런 게 좀 덜하신가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같이 중간중간에 체크도 해주시고 같이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물론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그런 것들 좀 같이 해주시면 훨씬 청년들한테 안정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잠시만요. 네, 이분은 가장 좀 케이스가 안 좋았던 케이스입니다. 안 좋았던 케이스인데 이분은 그 5인 미만 사업자에 이제 저희가 취직을 시키셔가지고 취직을 시켜드리고 이제 일을 하시다가 이분도 약간 그런 그 내재된 그런 불안감이 좀 있으신 분이었는데 일이 너무 힘드셨나 봐요. 그 무슨 일을 시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일이 너무 힘들어서 종전에는 그냥 아예 연락을 안 하고 결근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분들은 뭐 저희가 직접 나가진 않았지만 나중에 담당자님한테 들어보니까 그냥 하기 싫어서 그냥 안 나가고 싶었대요. 너무 그런 내가 하는 일이 담당자님한테 이렇게 피드백 받는 것도 너무 무섭고 또 그 자기가 하는 일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자꾸 불안감에서 그냥 아예 그냥 몸이 안 좋다라고 하고 그날은 이제 출근을 안 하시고 다음 날은 아예 결근을 하시는 그런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분들 이제 이분을 어떻게 다시 출근시켰냐면 그 출근을 안 했다고 뭐라 하지 않으셨대요. 결근을 했다고 뭐라 하지 않으셨대요. 그냥 가서 뭐 그냥 아팠으니까 뭐 전화를 못한 게 당연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또 다음에는 뭐 어떤 게 힘들었냐라고 어떤 게 뭐 부족해서 또 어떤 게 또 힘들어서 몸이 안 좋아졌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부담감이랑 그 고민을 좀 들어주시니까 이 청년이 다시 업무에 복귀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청년들이 꽤 좀 있습니다. 그냥 아예 그냥 연락을 안 하시고 잠수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신데 이분들한테는 처음에는 그냥 이제 거의 그냥 계속 연락을 안 받으시대요. 연락을 안 받으시다가 여러 번 또 전화를 하고 또 문자도 보내드리고 또 그 괜찮냐고 물어봐 주시면 또 청년들이 용기 내서 또 연락을 하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케이스가 힘든 케이스이긴 한데 이 정도면 어, 그냥 치료를 받아야 되는 청년입니다. 물론 이 사례는 다시 업무에 복귀한 케이스이긴 한데 보통 이 정도 되면 그냥 다시 좀 상담을 좀 오래 받으시고 심리 상담을 좀 오래 받으셔서 그 치료를 좀 받으시는 게 요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담당자님들 계시니까 이런 경우에 분들을 만나시게 되면 아마도 지금 그 저희 그 대행사 하시는 게 소위랩에서 좀 요청을 드리고 이런 분들은 조금 상담을 받게 해드리거나 아니면 업무 복귀를 희망하시면 어, 상담을 병행하면서 일을 같이 해야 되는 경우가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례, 네 번째까지 사례를 보여드린 이유는 보통의 청년들이 이렇습니다. 요즘에 특히 준비 중 청년이라고 하고 또 심청년이라고 하고 고리부는 청년들이라고 말하는 청년이 보통은 대부분 다 이렇게 행동을 하거나 또 말을 하거나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최근에 뭐 SNL에서 나오는 뭐 청년들, MZ 청년들이라고 말하지만 그런 청년들보다 훨씬 더 다루기 어려운 청년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청년들한테는 그 담당자님께서 질책이나 뭐라 하시기보다는 약간 좀 다독여준다. 네. 뭐 좀 같이 케어해준다라는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이렇게 사례도 경험하고 저희 센 데서 일하러 오시고 또 다른 분들 말도 들어보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또 왜 청년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할까라고 이해도 안 가는 부분들이 훨씬 많은데 결국에는 그 청년들이 이제 마주하는 이 사회라는 게 뭐 자신도 그렇게 하기 싫겠죠. 네. 자기도 그렇게 하기 싫지만 결국에는 종전에는 그런 불안감이나 도전에 대한 실패 경험들이 이제 압박감을 다가오니까 저희 지금 현직에 계시는 지금 담당자로서 계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이 청년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분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 케이스가 지금 담당자님들이 마주하시는 청년들의 케이스보다 훨씬 더 뭐 고난이도일 수도 있고 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무난한 청년들이 대부분인데 보통의 이런 케이스의 청년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선제적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보통은 무난무난합니다. 뭐, 말 잘 적응하고, 그냥 처음에 직장을 적응하기 어려워서 어려워하는 청년들이 대부분이지만, 종전에는 이런 청년들, 좀 어려워하는 청년들이 간혹 계실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들도 있으니까, 그, 대응하실 때,
너무 당황해하지만 이런 청년들이 실제로 만났을 때 너무 당황해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사례도 말씀드리는 경우입니다. 네. 보통은 대부분 다 조용조용 하시고 또 적응하시면 잘 웃고 적응 잘 하시는 청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뒤에 그 이정구 선임 매니저님께서 청년센터 선임 매니저님께서 지금 저희 똑같은 고립운동 청년들 그 사업 일자리 사업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있는 케이스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심한 케이스를 청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따가 다음 차시에 잘 말씀해 주시겠지만 뭐 이런 청년들은 대부분 좀 많다. 또 그렇게 그런 청년들이 대부분 이런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신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선제적으로. 네. 네, 그래서 이런 청년들한테는 뭐 억지로 뭐 회식 자리에 간다거나 뭐 뒤에 따로 사적으로 대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업무 질책을 좀 강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압박감이 상당히 심합니다. 네. 그런 자기에게 그 자기가 잘못이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 무서워하시고 좀 압박감을 많이 느끼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들은 되도록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좀 그분들한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또 담당자님께서 또 업무 지시를 좀 명확히 해 주셔서 하나하나 단계별로 진짜 아기 다루듯이 처음에는 이거 하고 두 번째는 이거 하고 세 번째는 이거 하고 네 번째는 이거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쪼개가면서 이렇게 알려주셔야지 이분들이 업무하시기에 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고리부는 청년 아니더라도, 준비 중 청년 아니더라도, 요즘의 청년들은, 짤이나, 이렇게, 풍자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요런 명확한 업무 지시를 되게 좋아합니다. 업무 지시 제대로 안 주면, 그래서 나보고 어떡하라고, 라고 말하시는 청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특히 저희 청년센터에서도 이제 그런 분이 한 분 계셨는데, 나이가 한 20대 초반이셨는데, 그냥 약간 부모님한테 투정 부리듯이 저한테 말을 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런 거 시키시면 어떡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럽긴 했는데, 그래서 그분한테 좀 차근차근 알려드리니까 나중에는 뭐 그런 별 말씀 안 하시고 잘 하시긴 하시던데, 이렇게 하시는 고리분들 청년 아니더라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청년들은 대부분이어서 좀 업무 지시 명확히 해주시고, 또 작은 거 해왔을 때 좀 칭찬 많이 해주시고 하시면 조금 효과적으로 5주 동안 청년들과 함께 잘 지내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한 5분 정도만 쉬고, 바로 다음에 직장 적응 기업 역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10시, 11시에 다시 준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빨리 시작해볼게요. 제가 원래 강의가 1시간이었는 2시간인 줄 알았는데, 1시간이라고 하셔서 조금 빨리 마무리 진행해 보도록, 한 5분 안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조금 많이 조금 끝까지 가 있는 청년들이 좀 말씀을 먼저 미리 많이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아까도 좀 이따 마지막에 말미에 설명드리겠지만, 준비 중 청년이라고 하는 건 이제 막 이제 일을 시작해서, 잠시만요. 일을 시작해서, 아직 안 들어오셨나 봐요. 네네네.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고리분들이나 쉼 청년들에 조금 가까운 말씀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들이 대부분, 좀 그런 극단적인 있는 경험 분들을 먼저 말씀드려야지 나중에 이제 준비 중 청년들을 맞닥뜨렸을 때 조금, 가깝게 다가오시는 경우가 있어서 먼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준비 중 청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전선에 들어가기 전에 직전의 청년들을 많이들 말합니다. 그래서 그 통계로는 그 준비 중인 청년들과 또 준비 중인 청년들과 구직을 도전하다가 실패했던 청년들의 사이의 중간에 있는 청년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구직 의지도 강하고 또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도 강해서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그런 청년들은 그렇게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례들과는 조금 다른 경우의 사례들, 일반적인 청년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이 청년들 함께 하고자 하면 이 청년들이 가장 뭘 많이 원하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급여보다도 관계랑 성장을 가장 많이 원했습니다. 네. 그, 이 청년들이 이 내가 하는 일 안에서 어떤 분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또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어서 이 청년들에게 지금 담당자님 분들께서도 이런 부분들, 내가 청년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이나 또 이 청년들을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주시시켜 주신다면, 이 청년들이 훨씬 더 잘 적응하고 5주 동안 잘 마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준비 중 청년들인 경우에는 그냥, 잠시 일 멈춘 청년들입니다. 네, 잠시 일 멈춘 청년들이고, 아까 제가 두 번째 사례 정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일신상 이유라든지 아니면 뭐 마음의 상처라든지 아니면 뭐 경험에 있어서 잠시 일을 멈춘 청년이고 다시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 청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러 담당자님들이 마주하시는 청년들은 뭐 그렇게 딥한 청년들보다는 좀 성장과 연결을 원하는 청년들이 대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은 1시간이었지만 제가 조금 사례도 말씀드리고 또 이야기도 많이 뭐 못해드렸 사례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또 니즈가 충족이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소이랩을 통해서 그런 청년들 관련해서 뭐 질문 주시면 제가 앞으로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책임님께서 아주 좋은 사례와 그 설명 안내해 주셔서 기업분들께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네, 책임님께서는 네. 이제 마무리 되시면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가 방금 휴식 시간을 조금 잠깐이나마 가졌기 때문에 저희가 뭐 빠르게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좀 바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다음 강의로는 이제 대구 청년센터에 계시는 이정구 선임 매니저님, 저희가 안내 드리겠습니다. 어, 선임 매니저님 화면 공유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들리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이랑 음성이랑 잘 들리는 걸로 확인하고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강의 자료를 좀 준비한 게 있어서 제가 잠깐 공유 드릴 동안 잠시만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보이실까요?
네, 보이시는 걸로 확인돼 가지고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주제는 고리분둔 청년과의 첫 만남, 기업의 면접관들에 대한 교육을 좀 진행해 볼까 하는데, 일단은 사전에 제가 교육을 이렇게 요청받기로는 매칭데이라는 행사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매칭데이 때 우리 청년분들을 실제로 만나게 되실 건데, 그 매칭데이 때 청년들을 만나셨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 청년들을 대하고 그 청년들과의 소통 관계에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면접을 진행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요청받았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중점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시간은 1시간 정도 요청을 받아가지고 제가 12시 안에 끝내는 걸로 목표를 그렇게 좀 삼고 있고요. 아무래도 점심시간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11시 50분까지 끝낼 수 있도록 하는데, 일단 전체적인 설명은 제가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좀 드리고, 혹시나 이제 또 우리 분들께서 또 궁금하신 점이나 질의응답 부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질문 받는 식으로 해서 한 10분 정도 채워서 한 11시 50분 정도에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혹시 요 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교육 방법에 대해서는 궁금한 점이나 질문 같은 게 있으시면 바로 채팅도 좋고 아니면 음성 메시지로도 좋으니까 바로 이야기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진행을 해도 괜찮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제로 잡기는 고리분둔 청년과의 첫 만남, 기업 면접관 교육이라고 주제를 잡았습니다. 이 교육의 취지는 결국에는 우리 고리분둔 청년들을 특별하게 대우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채용 면접과는 다른 관점으로 우리 청년들을 좀 바라봐야 된다. 그런 느낌으로 교육을 좀 진행을 해볼까 하고, 어쨌든 우리 청년들이 추후에는 일경험을 하시게 될 건데, 이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참여자들은 우리 청년분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바로 이제 일자리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전문적인 이제 청년으로 해서 이렇게 채용을 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느낌으로 접근을 해주심을 조금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을 조금 낮은 단계에 있는 일을 경험해 본다는 측면에서 조금 채용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주십사,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좀 수준 같은 것들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다소 떨어질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 청년들이 실력이 모자라서 떨어진다기보다는 경험이 부족해서 아직 그 경험을 채우지 못해가지고 실력이 부족하다는 취지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매칭데이 때의 면접은 채용 면접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좀 각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나실 청년들은 일반적인 채용 박람회 참가자들과는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허용범 책임님께서 아마 잘 설명을 해주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특수성을 조금 파악하고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청년들은 결국에는 이제 오랫동안 장기간 취업을 하지 못했거나 사회와의 관계가 조금 단절됐던 경험들이 많은 청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들을 대할 때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다라는 청년들이라는 점을 좀 인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을 봤을 때 여러분들의 역할은 이 청년들이 당장 우리 회사에서 일을 잘할까라는 그런 평가를 하는 인사 담당자의 면접관이 아니라 우리 사업장에 매칭이 되었을 때 이 청년이 다시 사회와 연결될 수 있을 때 우리가 파트너로서 같이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 당시에는 우리 청년들이 면접을 봤을 때 면접 담당관이나 기업의 인사 담당자의 그 질문에 대해서 정답을 맞히는가를 파악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청년들이 그 면접 자리에서 본인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풀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으로 유도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을 바라볼 때는 시선을 약간 사선, 바깥에서 조금 바라봐 주심이 어떨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리분둔 청년들이 처음에 이 대면 자리에 직접 마련이 되었을 때 이렇게 그 자리에 착석을 해서 질문을 이렇게 주고받고 이야기를 했을 때 기업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을 했는데 대답이 너무 짧다든가 아니면 표정을
없다든가 아니면 눈을 잘 못 마주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상황적인 측면에 많이 놓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오히려 면접관 분들이 당황하고 아니면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벽이 쳐져 버리면 더 이상의 이제 면접 진행이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감안을 해주시되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그 청년들이 의욕이 없거나 뭐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사람을 만난 경험이 없고 그 다음에 이런 면접 자리에 대한 이제 어색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오히려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조금 풀어갈 수 있는 면접 자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매칭데이 때 면접을 하시면서 그 분위기를 결정하는 것은 첫 5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첫 5분 동안 우리 인사 담당자님께서 좀 풀어주실 내용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과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숙지를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어쨌든 자리에 앉기 전부터 이야기를 하실 때 뭐 오늘의 뭐 그런 분위기라든지 날씨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좀 풀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리에 앉으셨을 때도 편하게 이야기하셔도 된다든지 아니면 오늘의 이런 질문과 답변에 대한 것은 딱히 특별히 정해진 정답이 없으니까 편하게 이야기를 하셔도 된다. 아니면 오늘 요 면접은 특별한 이런 채용 면접이 아니라 일 경험을 위한 매칭 면접이기 때문에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으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먼저 말씀을 꺼내주시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 그 청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부담감을 덜 수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한마디만 해주셔도 청년들은 긴장감들을 눈에 띄게 확 낮출 수 있다는 점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칭데이 때 면접을 하실 때 피해야 될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표적으로 제가 좀 뽑아서 작성을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왜 그렇게 오래 쉬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그 쉼 청년들은 요즘에 뭐 일반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 그 다음에 채용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기본 1년에서 2년 정도는 다들 면접 준비와 채용 준비, 취업 준비로 인해서 쉼의 기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시점이고 요즘 청년들은 대부분이 1년 이상 쉬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쉬었음에 대한 거에 대한 약간 알게 모르게 강박관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본인이 느꼈을 때 좀 하나의 이제 트라우마처럼 이렇게 문제점으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요즘 청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직접적으로 바로 공격적인 질문보다는 이렇게 좀 피해야 될 질문으로 제가 좀 제일 첫 번째로 좀 꼽았습니다. 그리고 그 쉬는 동안 뭐 하셨나요? 이런 질문도 오히려 이 고립운동 청년들한테는 조금 더 수축이 들고 주눅들게 하는 공격적인 질문으로 다가올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피해 주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취업을 왜 못했어요? 라는 질문도 동일선상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이제 뭐 이렇게 질문과 답변을 하는 와중에 뭐 질문응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대화가 조금 흐름이 끊긴다든가 했을 때 뭐 대인관계 문제가 있다든지 혹시 뭐 우울증이나 이런 정신병력이 있다라든지 그런 질문도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도 좀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런 질문들은 그 일반적인 선상에서 좀 피할 수 있을 정도의 질문들이기 때문에 크게 뭐 저도 걱정은 안 하지만 이런 질문들이면 가급적이면 좀 피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런 질문들 대신에 첫 번째로는 좀 관심사부터 이야기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취미라든지 그런 본인의 특기, 잘하는 점을 조금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먼저 던져주심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로서 뭐 최근 가장 관심 있게 해본 일이 있는지 아니면 평소에 시간을 보낼 때 어떤 좋아하는 활동이나 행동들이나 그런 취미 같은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요즘 겪었던 뭐 이런 경험 중에서 가장 행복하거나 재밌었던 일이 무엇인지 이렇게 조금 이야기와 분위기를 풀 수 있는 관심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분들이 진솔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빌드업 해갈 수 있는 단계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험도 인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그 이야기 빌드업 차원에서
이전에 이제 뭐 직장 생활이 있었으면 그 직장 생활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전에 학교 생활이나 교우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에서 이 일상에서 뭐 혹시나 기억이 남는 경험들이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본인이 도움을 줬던 경험이라든지 무언가 끝까지 완수해본 경험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그런 것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캐치를 하셔가지고 다음 질문으로 이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의 사소한 경험도 이분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경험이라도 조금 질문을 던지면서 유도해가면서 이분들의 성향이라든지 질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는지 그런 질문의 응답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해가면서 진행을 해보심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이제 채용은 아니지만 일경험이기 때문에 이 일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인이 가장 희망하고 기대하는 것은 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도 이번 면접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프로그램에서 혹시 가장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어떤 것을 배우고 싶은지 어떤 환경에서 일하면 본인이 편하게 본인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물어보시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얻으시면 추후에 매칭이 되시더라도 이분의 성향을 일경험 매칭 데이 때 한번 파악을 했기 때문에 어떤 직무를 주면 좋을지 어떤 직무 안에서 이분이 어떻게 환경을 꾸렸을 때 가장 퍼포먼스를 잘 낼 수 있을지를 미리 파악해 본다는 차원에서 이런 질문들도 가급적이면 좀 좋은 질문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업무 적응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배우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배우시는지 본인의 이제 업무 특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면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신다든지 혹시나 이런 부분도 가장 좀 좋을 것 같아요. 혼자 하시는 게 편한지 아니면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게 편한지 그것들도 하나의 체크리스트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의 특성은 개개인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특히 고립운동 청년들은 이것을 혼자서 이렇게 해결해서 이야기를 하는 편이 좋은지 아니면 누군가가 옆에서 서포트하고 지원해주고 그것들을 계속 피드백해주면서 바꿔가는 게 본인한테는 조금 더 수월한 일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또 물어보는 것도 이 매칭데이 때 면접 때 가장 중요한 체크리스트 중에 하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면접을 보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 있게 생각을 해주시고 면접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어쨌든 인사 담당자분들이고 기업의 대표님들이기 때문에 저보다도 훨씬 더 면접 경험이 많으시고 그런 청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채용자들에 대해서 많이 대면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심을 하지 않고 되게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고립운동 청년의 특성을 조금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면접 팁으로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질문 하나를 하시고 바로 답변이 나오는 경우에는 잘 없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여러 가지 사업, 이런 고립운동 일경험 사업들을 진행해 보면서 많이 같이 동행 면접도 하고 따라가 보면서 이 청년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답변을 하는지 많이 들어봤는데 하나의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시간들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칭데이라는 주어진 시간이 한계도 있고 시간도 짧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그 정보를 캐치하려고 바로바로 이제 답변을 요구하기보다는 조금 기다려 주심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고립운동 청년들은 본인이 질문을 들었을 때 인풋과 아웃풋에 이렇게 투입과 대비 산출에서의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리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들었을 때 본인이 생각을 정리하고 이야기 하나 바로바로 못 꺼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기다려 주셨다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들어보고 또 판단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그 답변이 너무 오래 걸릴 정도로 안 나온다 싶으면 조금 천천히 이야기해 주셔도 된다 아니면 생각할 시간을 조금 더 드릴까요?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한 번 더 기다려 주시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잘 이야기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에는 이제 그 분위기입니다. 면접 장소의 분위기 그리고 그 면접관의 태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고 상대방의 이제 태도를 보고 반응하는 편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유념을 하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은데 어쨌든 면접관이 웃으면 청년도 웃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입장을 하는 그 순간부터 자리에 착석할 때까지 되게 이제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동안
많이 웃어주시거나 아니면 대화를 했을 때 조금 더 제안하는 형식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그런 부분들이 청년들한테는 큰 신호가 돼서 조금 더 편하게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표정이나 목소리, 고개 끄덕임, 긍정의 신호 그런 것들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말씀드린 내용에 계속 중복되는 내용이긴 한데 하나의 정답을 찾기보다는 가능성을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면접 안에서 매칭데이 면접 안에서 뭔가 하나의 정답을 계속 끌어내려고 유도하는 것보다는 이분이 이런 가능성이 있겠구나, 아니면 이분이 이 일경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사회화가 되고 이 사회에 재적응이 돼서 원활한 사회 일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느낌을 좀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맞춰서 매칭데이 면접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그 채용 면접이라기보다는 일 경험 면접이기 때문에 완성된 인재를 오늘 하루 이 매칭데이를 통해서 뽑아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성장할 수 있는 청년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인식을 해주시고 그런 정답을 찾기보다는 가능성 위주로 조금 청년을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데이 이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경험을 진행하면서 혹시나 유의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한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청년들은 이번 직장이 아니면 이번 일경험 장소가 첫 직장이 될 가능성이 많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를 좀 부탁을 드릴 내용들을 제가 좀 메시지로 작성을 해왔는데요. 첫 주는 좀 적응 기간으로서 OJT를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당신에 대해 해야 될 업무는 과업은 이거다 라고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서 던지기보다는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이고 우리 회사가 설립된 취지나 목적은 이런 목적으로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이런 동료들과 이런 파트너들을 만나면서 진행하고 소통하고 관계 속에서 이렇게 회사가 움직이고 있다. 그런 회사 소개부터 동료 소개, 그리고 업무의 흐름, 그리고 이 업무 흐름 중에서 본인이 모든 것을 다 도맡아서 진행하기보다는 이 중에서 어떤 업무 흐름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해야 될 직무는 무엇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던져주되 그 과업이 너무 하드하거나 조금 너무 하나의 이제 지금 프로젝트를 전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보다는 하나를 보조하고 지원하고 옆에서 서포트 해준다는 느낌으로써 이런 직무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건 필요하다라는 점을 또 안내를 드리고, 어쨌든 그 안에서 하나의 이제 업무 수행 계획서라든지 보고서를 조금 제시해 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획서 안에서는 2주 동안 아니면 이 한 달 동안 본인이 해야 될 목표라든지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설정하되 그 목표가 너무 하드하진 않고 작은 거 하나하나부터 성공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성공을 통해서 본인이 보람찬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획서를 이렇게 좀 미리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그 계획서를 토대로 어떻게 업무와 과업이 진행되는지, 그리고 한 달이 지난 후 아니면 일주가 지난 후에는 그 계획서를 토대로 어떤 식으로 보고서를 좀 작성을 해서 이 청년들이 얼마만큼의 이제 계획 대비 산출이 나왔는지, 투입 대비 산출이 나왔는지, 그렇게 몇 퍼센트가 본인이 만족할 만큼 업무를 수행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작성해 가면서, 그런 작성을 하는 것도 하나의 일기처럼 해서 본인이 계획한 거와 보고한 거 아니면 결과물들을 이렇게 느껴가면서 보람찬 일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던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피드백은 길게 해주시는 것보다 짧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나의 문제점이 생겼거나 이슈 사항이 생겼을 때 그것을 좀 수정하고 보완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간혹가다 생길 텐데, 그런 피드백을 길게 하나의 이제 이슈 아젠다를 통해서 너는 뭐가 이렇게 좀 잘못됐고 아니면 뭐가 좀 문제고 아니면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면 아마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피로도가 높아질 거고 되게 부담감이 심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의 문제가 생겼을 때 짧게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는 게 좋고, 다만 그런 것들을 자주 각인을 시켜주면 그분들이 일경험을 하시면서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 한 번은 파악을 했고, 두 번째는 아마 그걸 놓칠 경우도 생기고, 세 번째는 그것들을 다시 반복하게 될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면
업무를 이제 던져주는 담당자 입장에서도 계속 이제 짜증이 생길 거고 그렇게 문제가 좀 계속 심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텐데 그렇게보다는 오히려 하나의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짧게 그렇게 피드백해주고 대신에 이제 끝마디는 고생했고 아주 잘하고 있고 이 부분을 이렇게 조금 더 수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제안을 해주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짧게 다만 자주 그렇게 피드백을 해주는 게 오히려 청년들한테는 성장한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성취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수도 어쨌든 학습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우리 고립운동 청년들이 이 실수에 대해서 되게 이제 강박관념을 가지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을 많이 가져서 처음부터 이 실수를 안 하려고 하나의 과업이 주어졌을 때 계속 꼭 쥐고 있거나 아니면 소통의 부재로 이어지거나 그런 부분들에 좀 어려움을 많이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OJT를 할 때부터 이 실수는 가능하다. 다만 이 실수를 혼자서 이렇게 끙끙 앓고 있기보다는 항상 미리 공유해주고 같이 소통하고 문제 해결점을 같이 찾아가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하나의 학습의 과정처럼 이렇게 제안을 주시고 그것들을 편안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좀 하나의 과정을 좀 인식시켜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우리 매칭된 사업장에서 일경험을 하시면서 이 사업장에서 평생의 직장으로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경험을 배우면서 하나의 이제 본인의 습관으로 체득이 된다면 추후에 이제 다른 일경험을 하거나 아니면 진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을 때도 다른 사업장에 갔을 때도 이런 부분들이 본인의 이제 습관으로 내재화되면 이런 실수나 이런 부분들을 학습의 과정으로서 인식하고 받아들이면 추후에도 조금 더 원활한 일경험과 그런 근무 환경을 좀 배울 수 있는 자리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멘토는 업무를 알려주는 사람을 넘어서 이 회사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내자 역할로서 조금 인식을 해주고 그런 자리에서 위치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고 일 경험을 하기 위해서 매칭된 청년이기 때문에 물론 일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건 맞지만 그런 업무 외적인 부분에도 조금 같이 컨트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같이 점심을 먹거나 아니면 혹시나 점심을 먹으면서 어려운 점은 있어요. 아니면 하면서 조금 더 회사에 바라는 점이 있다든지 아니면 회사를 통해서 본인이 얻고 싶은 게 어떤 건지 그런 것들도 계속 비전을 조금 같이 계획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동반자로서 내가 이렇게 안내자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 청년들한테도 계속 인식시켜주고 그 청년들도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 회사에는 나를 좀 도와주는 안내자 역할로서 우리 인사 담당자나 이렇게 담당자들이 존재하구나라는 것을 느낀다면 아마 편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서 그렇게 멘토 역할로서 좀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만나는 청년들이 누군가한테는 이렇게 단순한 프로그램 참여자일 수도 있고 그냥 일경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하나의 이제 단순 반복 작업들을 좀 쳐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계적 소모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는 몇 년 만에 다시 사회와 연결되는 좀 첫걸음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매칭데이부터 일경험 면접 그리고 실제로 일경험이 매칭돼서 사업장에서 일경험을 하는 그 과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라든지 기다려주는 이야기 아니면 격려가 될 수 있는 그런 조언 한마디가 청년들한테 진짜 힘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청년들한테도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북돋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매칭데이가 기업과 청년들한테 좋은 성공적인 첫 만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매칭데이의 사전교육에 대한 팁이라든지 그리고 안내사항들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다음은 제가 올해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일경험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우리 고립운동 청년들을 만나면서 면접 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좋을까에 대한 이제 면접 안내
대한 그런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 지표들은 제가 자료로 준비하진 않았는데 요거는 운영기관인 소이랩을 통해서 추후에 다시 한번 좀 그 지표들을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실제 면접에 갔을 때 우리 청년들한테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해 놓은 지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면접을 보시는 것도 하나의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구두로라도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년 면접 심사 시 정성평가 사항으로 중점으로 좀 체크해야 될 사항은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청년의 참여 의지 및 구체성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직무 이해도랑 적합성에 대해서 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성과 추후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그렇게 목표를 삼아서 청년들한테 한번 그 매칭데이 면접 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일경험을 통해서 그 첫 번째 항목에서는 3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청년들의 지원 동기가 명확하고 참여 의지가 분명한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경험 기간 동안 혹시나 낙오하지 않고 완수할 의지가 있는지, 그런 의지성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장기간의 일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얻고자 하는 목표가 구체적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할 때 물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무에 대한 이해도도 파악을 해보는 것도 매칭데이 때 큰 성과 중에 하나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물어보는 것. 첫 번째로는 이 기간 동안, 일경험 기간 동안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일경험 기간 동안 본인이 수행한 업무와 관련해서 성과가 있을지, 그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해당 업체, 그 매칭되는 업체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실무 프로젝트에 수행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도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문서 작업을 많이 하는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행정 프로그램을 좀 사용할 수 있는지, 한글이라든지 엑셀, 파워포인트라든지 기본적인 이런 문서 작업, 아니면 디자인 업체 같으면 디자인 툴들을 이용할 수 있는지, 활용할 수 있는지도, 어쨌든 고리분든 청년이지만 그런 기본적인 교육들은 또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혀 안 물어보기보다는 이런 것들도 배우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이미 이제 프로그램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도 파악을 해야 추후에 진짜 일경험을 했을 때 그냥 고리분든 청년이기 때문에 너무 그냥 일경험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해서 전혀 할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이 청년들도 매칭이 되었을 때 배울 게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어느 정도 이제 과업을 수행할 능력이 되는지도 파악은 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룰 수 있는지, 업무 툴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도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로는 사회성과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4가지 지표를 좀 염두에 두고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동료 또는 멘토와 협력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세나 그런 태도가 보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본적인 비즈니스 매너라든지 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본인한테서 고립이나 니트 상태를 극복하려는 의지나 변화가 이렇게 엿보이는지도 한번 면접 과정에서 좀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향후 이 일경험을 통해서 취업 계획이라든지 취업에 대해서 진짜 구체적으로 의지나 이런 계획성을 띠고 있는지도 한번 파악을 해주시면 아마 이 면접을 통해서도 우리 청년들이 좀 많은 것을 얻어가겠지만, 반대로 우리 면접관분들도 이 매칭데이 면접을 통해 가지고 이 청년들의 특성이라든지 필요한 그런 이해 과정들을 좀 많이 얻어가실 수 있고, 이걸 토대로 추후에 이제 실제로 매칭됐을 때도 일경험에 대해서 이 청년의 이해를 좀 도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표들은 제가 방금 구두로 이렇게 좀 불러드리고 설명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운영기관인 소이랩에 다시 한번 이 지표표를 좀 전달해 드릴 테니까 이걸 중점으로 해서 실제로
기업 면접을 봤을 때, 매칭데이 때 우리 청년들이 대면했을 때 그런 것들을 풀어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런 팁들과 이렇게 접목을 해가지고 같이 편안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질문에서 하나 좀 채팅해서 질문이 몇 가지가 들어와서 이 질문에도 좀 답을 하면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아이스페이스의 신대한님께서 좀 질문을 주신 내용이 준비중 청년의 개념과 정의를 명확하게 좀 설명을 먼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주셔가지고 요거는 그거네요. 그 이전에 교육대 내용이네요. 일시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화면이 안 보인다는 이야기가 좀 있어서 화면을 조금 더 크게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면의 자료 내용도 정리를 해서 소이랩에서 우리 기업 면접관님들한테 좀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뭐 들으시면서 혹시 질문이나 뭐 아니면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야기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또 작성하시는 동안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일경험 매칭 면접을 동행으로 해서 같이 따라다닌 적도 있고 우리 고리분들 청년들이 실제로 일경험한 것에 대해서 중간 점검 차원에서 기업도 방문을 해서 또 같이 이야기도 나눠보고 했을 때 특별한 이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좀 같이 공유드리면 혹시나 이제 추후에 일경험을 하실 때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또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당황하지 않고 좀 유동적으로 이렇게 좀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사례들을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한 가지 첫 번째 사례로는 좀 고리분둔감이 좀 심한 청년들이 있었어요. 심한 청년이 한 분이 계셔가지고 사회복지사를 동행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또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 청년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소통을 본인과 직접 이제 소통을 못하고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소통을 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약간 예를 들면 좀 중증 이상의 이제 고리분둔감을 가지고 계신 청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어쨌든 우리 일경험을 통해서 4주 동안 그렇게 일경험을 진행을 하셔가지고 무사히 또 이수도 하신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시면서 소통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 처음에는 이제 사회복지사 분을 통해 가지고 모든 소통과 진행 과정을 다 이제 중간에서 이제 중간 전달자 역할로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는데 추후에는 우리 청년을 통해서 바로바로 그렇게 그냥 다이렉트로 소통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바뀐 케이스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일경험 하실 때 사업장의 대표님께서 많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지만 어쨌든 우리 청년분들을 매칭을 했을 때 거기는 일반 사무행정은 아니었고요. 도자기 만드는 공방이어가지고 그 도자기 공방에 매칭이 됐을 때 그 도자기 공방에서 뭐 되게 어려운 일들, 뭐 도자기를 옆에서 이제 굽거나 이런 일들은 좀 위험하기도 하고 좀 하드한 직무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바로 이제 투입시키기보다는 옆에서 그 도자기 만드는 그런 문양이라든지 조각을 옆에서 이제 그렇게 찍어내는 틀로 찍어내는 그런 이제 단순한 업무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도자기 반죽을 만들 때 들어가는 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운반하거나 아니면 그 도자기 구우러 가는데 그 그릇들을 옮기는 그런 작업들 되게 기초적인 작업들을 먼저 조금 제안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도자기라든지 아니면 공방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먼저 경험을 하고 나서 이 청년이 여기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고 일경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구나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드렸고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본인이 이 일 경험에 대해서 파악이 되니까 스스로 조금 재미와 흥미를 느껴서 오히려 이제 대표님한테 이런 것들을 더 해보면 좋겠다, 좀 본인이 스스로 제안을 하기도 하고 조금 더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표명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차츰 점차적으로 좀 단계적으로 일 경험들을 조금 더 하단 직무로 이런 식으로 제안해주고 그것들을 같이 수행해 나가면서 성취감이나 성과를 좀 느껴가면서 일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것들을 좀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된 한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케이스는 요거는 좀 일경험에 좀 실패한 케이스도 하나를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경험에 실패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분이 특정 질환을 좀 앓고 계셨어요. 근데 질환을 앓고 계시면서 이 질환 때문에 고리분등감이 좀 더 심해지시고 사회적으로 결여가 되신 분들이 한 분이 계셨는데, 어쨌든 우리 사업에 참여를 하시면서 일경험을 매칭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청년들의 면접 정장을 대여해주는 그런 업체에다가 그렇게 매칭이 되셔서 일경험을 하셨는데, 본인이 이제 질병을 앓고 계신 쪽이 폐질환 쪽이라서 이게 호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어려움을 많이 겪으신 분이라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화나 이런 부분들도 좀 어려운 애로적인 상황이 많았었는데, 또 하필이면 매칭된 곳이 좀 면접 정장을 대여해 주는 곳이다 보니까 정장이라든지 옷에는 옷먼지들이 되게 많이 날리기도 합니다. 옷먼지들도 많이 날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는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환기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런 곳에 좀 매칭이 되다 보니까 그 매칭 과정에서 또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일경험을 하는 과정에서도 폐 쪽에 폐질환이 계셨기 때문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다 보니까 뭐 손님들이나 대면을 하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한다든지 의사소통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애로사항이 되게 많아서 좀 처음부터 조금 이 일경험하는 거에 대해서 좀 힘들어 하셨는데, 결국에는 하시다가 본인도 힘들어 하시고, 그리고 사업장 입장에서도 이 청년을 더 이상 이렇게 케어하는 게, 우리는 뭐 케어가 될 수 있지만 그리고 이 청년의 뭐 건강적인 문제에서 조금 많이 어려워하시겠다 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힘들어 해가지고 그렇게 매칭을 취소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질환적인 문제도 좀 겹쳐져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특수한 케이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오히려 더 유지하는 것 자체가 더 상호간에 이제 계속 이제 마이너스 되는 요소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2주 정도 진행해보고 이거는 좀 안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그렇게 어떨 때는 이게 성과를 위해서,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실적을 위해서 꾹 참고 억지로 이렇게 일경험을 매칭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상호간에 마이너스가 된다면 과감하게 선택을 해주시고 판단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운영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이거를 주최하는 주최기관 측에다가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오히려 일경험을 중단하는 게 맞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너무 실적이나 성과를 위해서 참고 끌고 가는 것은 상호간에 서로한테도 오히려 더 좀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례는 이 정도 2가지 정도로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질문으로 채팅으로 남겨주셔도 좋고, 아니면 음성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직은 우리 일경험 청년들을 대면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 청년의 이런 특성이라든지 특수성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하시기도 되게 어려우실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이 청년들을 직접 만나보고, 그리고 만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일경험을 해가면서 그 안에서의 이제 이슈라든지 그런 문제점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응대하고 대응하는 게 좀 더 핵심적인 내용이라서
사실은 지금 오늘의 교육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을 또 다 파악하기란 어려우실 것 같긴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나 추후에라도 진행을 하시면서 뭐 이런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편안하고 융통성 있게 이렇게 대응하는 법을 필요로 한다면 운영기관이나 아니면 이렇게 통해서 아니면 저희 센터에 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또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수시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이렇게 또 진행하시면서 추후에 어려운 점을 좀 해결해 나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뭐 앞선 교육, 뭐 허용범 책임 교육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고립운동 청년이라고 해서 너무 이제 좀 일반 청년과는 다른 느낌의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풀어가시는데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냥 미취업 기간이 조금 더 길다? 그리고 사회성 부분에서 조금 더 일반 청년들처럼 이렇게 준비 없이 바로 이제 뜀박질을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러닝업을 할 수 있는 워밍업이 필요한 상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접근을 해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청년들을 마주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어렵게만 생각을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또 일반적인 청년들이 많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연습할 시간이 필요한 것뿐이지 뭐 병리적 관점에서 질병적으로 이것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런 청년들이 고립운동 상태가 심화됐다. 이런 청년들은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어렵게 생각은 안 해주셔도 되겠다라는 좀 이야기를 마무리를 해서 오늘 교육을 마칠까 합니다. 혹시 뭐 질문이 없으면 이 정도로 하고 좀 교육을 마치면 어떨까 하는데 혹시 운영기관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더 더 이상 뭐 이상 뭐 질문이 질문이 없으시면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그러면 그 시간 내주셔서 강의해주신 이정구 선임 매니저님께 화면으로 그냥 감사 인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임 매니저님께서 그 마이크랑 비디오만 그 오프 해주시고 퇴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오늘 모든 강의는 끝났는데요. 이제 마무리 전에 제가 간단하게 그 안내사항 말씀드리고 지금 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강의 관련 내용과 이제 저희 그 앞으로의 어떤 기업분들이 마주하실 청년분들 관련해서 참고차 말씀드리자면 이 지금 현재 1경험 단계는 지금 2단계인 직무 훈련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근로자가 아니라 이제 수련생 신분, 일 경험 청년 신분이라서 이제 어떤 근로 일이라고 근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고유 업무를 지시하는 것보다는 이제 같이 이런 일 경험, 이런 직무가 있다. 그리고 이런 그 커뮤니케이션이 있다. 이런 그 소통 방식이 있다. 그 처리 과정이 있다. 이런 식의 같이 좀 경험하는 식으로 그 소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전에 이제 허영범 책임님께서도 그렇고 이제 고립운둔에 대해서 조금 더 딥하게 설명해 주신 부분도 있는데 물론 그런 청년도 있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2단계에서 마주할 청년들은 그렇게까지 뭐 딥한 청년들은 아니고요. 단순히 이제 대구에 거주하고 이제 만 19세에서 39세까지 미취업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어떠한 청년이기 때문에 그냥 마지막에 이정구 선임 매니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냥 미취업 기간이 살짝 길다. 이런 청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엄청 부담스럽게 생각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이 강의를 그 고립운둔 청년에서 좀 더 딥하게 설명드린 그 이유가 이제 2단계에 넘어서 이 3단계까지 넘어가는 인턴십, 고용 전환을 염두에 두고 어떠한 선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좀 뭔가 부담이 된다 혹은 실제로 마주했을 때 이제 고립운둔 청년을 이분들을 마주했을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저희 운영기관에 말씀을 해주시면은 이 부분 조율도 가능하시니까요. 어,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그 매칭데이 공지사항 안내드리고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지금 화면 잘 보이실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안내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칭데이는 7월 3일 금요일이고요. 다음 주죠.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됩니다. 장소는 대구광역시 청년센터 상상홀에서 그 상설로 와주시면 이제 각 기업별로 자리할 수 있는 배치도를 저희가 안내해 드릴 거고요. 기업별로 최소 한 명 이상, 한 명에서 두 명은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대표자 혹은 이제 현장 실제로 일경험 청년을 마주하실 멘토분들 참석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저희가 양식을 전달할 예정인데요. 이제 직무훈련 커리큘럼이라고 이제 기업분들께서 실제로 일 경험 청년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실 어떤 커리큘럼을 간단하게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간단하게 작성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양식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인쇄를 해가지고 매칭데이 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정구 선임 매니저께서 강의해 주셨던 부분 중에 면접 질문이나 어떤 면접 진행을 위한 준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업분들 나름대로 어떠한 이 일경험 청년들을 알아가기 위해서 이 면접에 대한 어떤 사전 질문이나 혹은 궁금하신 점들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청년들을 먼저 알아가기 위해서는 좀 준비를 미리 해 주시는 게 좀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또 동일한 사항인데요. 총 50시간 운영되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근로자 신분이 아니라 직무 훈련생, 수련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고용노동부 사업이기 때문에, 야간이나 주말에는 그 근무가 불가능하고요.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이제 근무 시간을 편성해서 그 청년과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소 근무 시간은요, 하루에 그 4시간 이상으로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 그게 1시간, 2시간 정도밖에 일 경험을 하면 이제 좀, 기업분들 입장에서도 어떤 그 이슈가 생길 것 같아서 저희가 최소 근무 시간을 4시간으로 청년들에게 안내를 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점심시간, 휴식 시간은 필수가 아니고요. 그냥 자유롭게 이제 유연 근무 방식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말씀은 항상 이제 현장에서 간단하게 소통하실 수 있는 거는 청년분들이랑 소통해 주시면 되는데요. 특이사항, 이슈사항,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준비 중 청년이나 고리분둔 청년을 좀 마주하기가 생각보다 좀 어렵다. 혹은 이제 어떤 특이한 이슈가 생겼다 할 때는 반드시 저희 운영 기관에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얼마든지 직접 방문해가지고 해소 가능하니까요. 부담 가지지 마시고 반드시 저희한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안내는 마치고요. 혹시나 궁금한 사항 있으실까요? 채팅으로 말씀해 주시거나 그 음성을 키시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그럼 없는 걸로? 네, 알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없는 걸로 알고 저희는 이 시간 마무리하고 다음 주 매칭데이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퇴장해 주시면 됩니다.